에임은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웅태의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질문점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열어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가 더 오르나 증시 영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 석유시설 타격 우려에 유가가 4%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중동 전쟁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고요. 이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여쭤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는 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 반도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 혹은 2차 전지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옥석은 어떻게 가려야 될지도 한번 매니저님들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볼게요.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엠비엔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시장의 딱 중간 하프타임 시점에서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함께 오늘 Q&A부터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배지연 아나운서 통해 궁금증은 확인을 했어요. 국제유가 관련한 이야기로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WTI도 상승을 했는데 브렌트유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국제 유가가 널뛰기를 하는 모양인데 얼마나 더 갈지, 그래서 나는 관련주 투자를 해볼 만한 건지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관련주 흥구석유는요. 장중에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모습이에요.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 되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더 반복되게 될까요? 사실 알 수는 없죠. 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국제유가가 오늘 브렌트유가 8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제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으로 보이려고 했지만 예상 밖으로서 또 그리고 또 난해한 흐름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매물벽들이 워낙에도 쌓여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을 또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런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원인은 당연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 때문에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 같아서 미국 측에서도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편을 들어주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에서 봤을 때 무슬림이라는 이제 종교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그만큼에 대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란 쪽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또 공세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석유 시설을 타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국제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세계적으로서 이제 중동 전쟁이 더 완전하게 또 확산될 거라는 조짐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럽게 좀 대응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언제 또 이게 협상 단계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강한 하락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에서는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해지성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관련주 투자한다면 유가 쪽보다는 방산 쪽이 오히려 안전하겠다. 그러면 유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유가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헤지펀드들이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방이 얼마나 열린 건지 이것과 연계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유가를 하려면 직접 유가 선물을 하든가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관련주를 산다라는 건 4월 달에 경험해 보셨을 텐데 4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격했을 때 단기간에 이제 끝나버리면서 순간적으로 하락했고 지금은 유가가 공급 과잉입니다. 사우디가 지금 현재 증산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65불까지 빠졌다가 억지로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국지적인 장세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단발성 이슈로 이제 끝나버리면 순간적으로 지금 다시 60불
대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을 샀을 때 불안하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선수들의 영역이고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제가 보기에는 오르더라도 그냥 관망 모드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라든가 뭐 어떤 재무제표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개인들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수익이 날 때는 좋지만 또 손실 날 때는 20% 30% 빠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수익 난 거 다 토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투자에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이 제약바이오로 향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꽤 우호적인 전망을 하시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궁금한 건 제약바이오 전체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옥과 석을 구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을 좀 우선순위에 맞게 분배해서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순위 1등, 1위 어떤 쪽일까요? 일단 제목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안에서도 지금은 당연히 뭐 알테오젠이 뭐 필두로 가야겠죠. 알테오젠이 지금에서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들은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유한양행이랑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보유자들 영역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쪽으로 또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도 이번에 일정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아무래도 테마 안에서 정말 핫한데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예전에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산다고 했는데 어느새 달라져서 실적 보는 종목들도 많아요. 좀 정리해 주세요. 사실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사들도 이거 뭐 패트론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비만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거고 뭐 실험실에서 임상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전혀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참고한다면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세를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은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 수출이 아니고 기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1년 14개월 동안 이제 평가하는데 기술 수출한 것처럼 상한가를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만 관련주들은 오늘 피크아웃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비만 관련주 외에 이제 물론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위고비라든가 뭐 이런 이제 판매 시판 관련인데 잠시 어떤 조정 후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뭐 사실 뭐 유한양행도 좋고 알테온도 좋고 그 다음에 저는 S바이오메딕스 이제 파킨슨 관련해서 임상 발표 나온 이제 이런 주식들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조정 거치면서 최근에 이제 중증 하지어혈 관련해서 유효한 기술 임상 결과도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파킨슨 치료 관련해서 이제 중증도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이번 달 말 정도에 아마 나올 텐데 그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매집 관점으로 보시면 시장에 어떤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전략까지 제약바이오 안에서 투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나 두 매니저님께 이런 내용 답변 받고 싶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선정해서 Q&A 시간에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장을 더 든든하게 해줄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을 더 기쁘게 맞이하게 할 그런 종목과 섹터를 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순서로 이어질게요.